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개통연계용 변압기의 결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분산전원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좀 다시 써보면 분산전원. 사실 분산전원은 한 2000년 중후반서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한 중후반까지 그 가스 열병합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가스 열병합. 그러니까 이때는 가스 가격이 좀 저렴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때 가스 열병합 발전기가 되게 많이 쓰였어요. 가스 엔진도 많았고요. 가스 터빈도 많았습니다. 터빈은 약간 조금 용량이 큰 것들, 엔진은 좀 소규모, 중소규모, 이건 수백 킬로와트 정도 되는 곳에서 많이 쓰였고, 가스터빈은 조금 더 큰 한 1000kW, 2000kW 또는 한 3000kW, 요즘 1000kW 단위, 그러니까 1000kW 단위, 한 1000kW 이상 규모의 어떤 발전기에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 사용이 되냐? 주로 수용가에 설치가 됐어요. 수용가. 그러니까 특히 이 열병합 발전기, 그럼 열병합 발전기로 우리는 뭐죠? 전기와 열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중앙난방식 아파트, 열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상당히 많이 이 열병합 발전기가 들어갔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 열병합 발전기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한전에서도 그냥 계통에, 특히 배전 계통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됐었어요. 안 되기도 하고, 뭐 한전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만 하면 되긴 됐었는데, 그때 결국에는 이게 어떤 개념을 좀 가져와야 되냐면, 한전도 결국에는 발전기들의 집합이죠. 발전기 집합이에요. 이게 개통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전력개통. 개통이라고 부르는 건데, 개통에서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 발전기들의 집합으로부터 우리가 전력을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서비스 받는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적으로 이렇게 개통에서만 전력을 받다가 우리가 가스 열병합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 이게 어디 설치된다고요? 수용가단에 발전기가 설치가 돼요. 수용가단에. 그럼 수용가단에 발전기가 설치된다는 얘기는 개통도 회전기고요. 수용가도 회전기죠. 그럼 두 개가 어때요? 연결이 된다는 얘기는 병렬 운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렬 운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개통이 병렬 운전 된다는 얘기예요. 뭐와? 수용가의 소규모 발전기와 병렬 운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소규모 발전기들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개통에 비하면. 그런데 그래도 개통 입장에서는 이 회전기들을 하고 잘 운전을 해서 잘 서비스들 받고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성을 해야 돼요. 개통 구성을. 또 더더군다나 가끔 어떤 경우에는 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으로 매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진 않지만 매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매전을 하지 않고 다 손해계통에서 사용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손해계통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한전에서는 단순병렬이라고 좀 정의를 했었고요. 뭐 지금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전하는 경우는 역송병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회전기가 아니라 여기에 태양광 또는 뭐 연료전지 어때요? 다 DC로 발전해서 AC로 변환을 하죠. DC, AC 발전해서 그러고 나서 승합을 합니다. 태양광 어때요? 마찬가지죠. DC 발전해서 AC로 변환해서 승합을 하죠. 그럼 계통이 어때요? 승합으로 해서 투투라인에 이렇게 불립니다. 뭐 투투라인은 안 할 수도 있죠. 또 뭐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올려요. 승합을 하는 거죠. 승합을. 계통이 어때요?
지금 여기 있는 발전 계통이나 여기 있는 연료전지, 태양광 또는 여기 풍력도 들어올 수 있죠. 윈드터빈도 들어올 수 있죠. 윈드터빈 발전기 들어올 수 있고 어때요? 윈드터빈은 AC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여기 주파수가 안 맞아서 변환계통을 쓸 수도 있죠. AC 변환기 써서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뭐 저기 아예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그냥 통을 어느 하나의 세트로 보고 DC처럼 생각을 해서 다시 AC로 변하는 뒤에 올릴 수도 있고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통용이 될 수 있어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개념은 어떤가요? 이 예전에 쓰이던 이런 분산전원과 지금의 어떤 신재생 발전에 대한 개념적인 계통은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때 구현을 해야 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런 계통들이 뭐가 있냐면 그 변압기에 대한 계통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 승합됐을 때 이 각 전원에서 승합됐을 때 승합된 계통 쪽에는 직접 접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쯤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 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직접 접지는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거를 잘 보시면 뭐 여기도 직접 접지 여기도 직접 접지가 하나 돼 있죠. 근데 이 계통을 잘 보시면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한전이 무슨 계통이죠? 유효 접지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뭐 직접 접지 계통이라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유효 접지 계통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투투나이는 그냥 다중 접지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중 접지 계통. 그런데 어때요? 다중 접지, 유효 접지 모두 다 그냥 직접 접지 또는 뭐 직접 접지 어떤 일환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우리 유효 접지는 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1.3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접지하는 방식 뭐 이런데 그 유효 접지의 대표적인 예시가 직접 접지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접지를 해주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제일 보기 쉽게 요 계통을 조금 달리 한번 그려보자. 우리 직접 접지 계통이고요. 부하. 델타의 발전기. 우리가 여기는 계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계통이 어때요? 요런 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쪽도 직접 이런 계통을 좀 구현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고요. 뭐 이렇게 좀 구현을 하기 위한 방법이 1차 측이 직접 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근데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지워보고요.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변압기 대칭 회로도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변압기 대칭 회로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변압기 대칭 회로도를 잘 갖고서 좀 조작을 해보면 그러니까 조작을 한다는 얘기를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는 그리지 않겠지만 이런 직접 접지가 구현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영상 회로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얘기고요. 영상 회로가 구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영상회로를 구현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영상회로를 구현을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락전류 검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락전류 검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예를 보죠. 요거 이제 요거를 좀 지워보고요. 지워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락사고가 났어요. 여기도 지락사고가 났어요. 여기도 지락사고가 났어요. 그냥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한전은 이미 유효접지 계통이라고 했으니까 유효접지 계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르는 지락사고 발생 시에 흐르는 지락전류는 한전에서 검출하겠죠. 한전에서 검출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좌동이에요. 좌동. 그렇죠. 여기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직접 접지가 돼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지락이 발생해도 영상회로가 구현이 되지가 않아요. 영상회로가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요거에서 요것만 좀 놓고 보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지락이 안 돼, 여기 직접 접지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여기 없다고 보겠습니다. 없다고. 여기 없다고 볼게요. 없다고 보면 지락이 발생했을 때 한정권은 이게 오픈이 명확히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지락이 발생했는데 한 점만 오픈이 되고 여기 발전기가 살아있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냥 운전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오픈된 상태에서 이 근처에 사람이 만약에 이거 한 점 오픈됐으니까 문제 없네. 그런데 여기 사람이 작업을 해요. 오픈된 줄 알고 여기 왜 문제가 있으니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감전 안 되나요? 이거는 무조건 인사사고죠. 인명사고 되는 거죠. 왜? 여기 발전기에서 이미 운전이 돼서 전압이 걸리는 거죠. 전압 인가 상태죠. 그럼 어때요? 사람에 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안 건드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이런 분산전원이 들어가면 뭘 설치하냐면 사실 27도 설치를 합니다. 27계정기. 27계정기가 뭐죠? 저전압 계정기죠. 저전압. 이런 저전압 계정기들을 또 설치를 해서 사실은 다 이미 2중, 3중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 발전기에 의해서 지락사고가 났을 때도 여기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전은 끊어줄지라도 오픈할지 트립될지라도 이쪽에 부하 측에서 인가되는 이 전압은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이미 오픈이 됐으니까 전류는 안 흐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압이 인가가 되죠. 전압이 인가되면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감전사고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문제가 커지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쪽에 지락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직접 접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저항 접지 쓰면 안 되냐?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리가 멀거나 저항 접지에 의한 지락 전류가 크지 않으면 검출이 어렵거나 또는 보호협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호협조 때문에 67 방향성 계정기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혹시 좀 기회가 되면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드릴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술사 강의하면서 이제 성남폴리텍에서 강의하면서 보호개전 시간엔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들긴 듭니다. 근데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럼 여기 옆에 건 어떤가요? 옆에는 계통은 조금 다르지만 1차 측에 보니까 직접 접지가 돼 있네요. 돼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고장 한전선로 처음 시작단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있는 지락 전류는 얘가 검출을 하고 그래서 오픈을 하고 트립을 하고 여기 있는 직접 접지 계통에 의해서 여기도 어떤가요? 그냥 지락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선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회로가. 만약에 직접 접지가 없으면 이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 회로로 나타냈을 때. 그러면 그 회로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회로에서 우리 대칭 회로도 계속 얘기 드리죠. 이런 회로에서 여기에서 요 부분이 제가 다시 그려보면 이 부분이 오픈이 돼 버리는 거죠. 어느 부분에 따라서는. 그러면 오픈이 돼 버린다는 얘기는 영상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고 영상 전류, 즉 지락 전류를 검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계통 구성이 돼요. 계통 구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1차 측에 직접 접지 계통을 써야 됩니다. 언제? 이렇게 분산 전원이 쓰일 때. 저는 그냥 분산 전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신재생이나 분산전환에 의해서 그 발생되는 지락전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검출할 수 있는 회로는 구성이 돼야 돼요. 물론 한전의 입장에서 요즘에 신재생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회전기가 아니라 이미 DC였다가 변환기 썼다가 AC에서 다시 또 승합을 해주기 때문에 지락전류가 매우 작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무시하거나 또는 이걸 검출하는 거를 지락전류로 검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검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지만 기본적인 회로 구성 자체는 이것이 직접 접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차 측이. 그러니까 이 고압계통 측에 직접 접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지락전류 크기가 어떠냐, 계통이 어떠냐, 아니면 다른 보호 방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어떻다? 직접 접지가 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 계통입니다. 기본 계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로서 거듭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술사 시험이든 아니면 실무에서 업무를 하시든 거듭나셔야 되는데 그때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조금 더 이제 전문가로서 거듭나실 수 있어요. 이런 계통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계통. 직접 YY 델타일 경우도 어때요? 여기가 직접 접지죠. 기본은 뭐 이쪽 2차 측 발전기 쪽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쪽이 직접 접지죠. 어때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어떤 지락 전류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답니다. 직결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발전기가 없어요. 발전기 없습니다. 발전기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 접지가 돼 있어요. 이때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지락이 발생했어요. 한전에서의 지락 전류는 당연히 있겠죠. 한전에서의 지락 전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락 전류도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서 지락 전류 통로가 있으니까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손. 없다? 손. 모두 지락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락이 발생을 하면 한전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런 영상전류 통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을 해요. 다만 이때는 여기 있는 발전기가 있을 때에 비해서 지락전류는 많이 작아집니다. 작아는 지지만 이런 지락전류는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의 예만 놓고 보면 이렇게 접지 TR을 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계속 병렬 운전을 할 수도 있지만 병렬 운전 안 할 수도 있죠. 병렬 운전을 안 하면 여기에다가 DS를 넣어서 오픈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오픈시키는 이유는 뭐다? 한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의 발생 통로가 그대로 되고 그거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계전기가 오동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픈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때에 따라서.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보호계전을 바라보는 보호계전 이전에 고장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계통을 보면 사실 접지 계통을 가장 먼저 바라봅니다. 접지 계통에 대한 이 계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먼저 봅니다. 왜? 정상이나 역상분 같은 경우는 역상분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고 여기는 보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영상분 회로는 이걸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보는 이 계통을 볼 때 그 변압계 대칭회로 결선별 이 회로도 같이 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분 회로 또는 지락계통 또는 접지계통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먼저 볼 수 있어야지 조금 더 이제 고급 엔지니어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디딤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변압기에 대해서 결선할 때 이렇게 쓰는 1차 측을 Y에 직접 접지 쓰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압기 결선 방법, 특히 이 계통연계라고 제가 여기다 앞에 제목에 썼죠. 계통연계에서 뭐와 뭐냐면 한전계통과 이런 어떤 분산전원과의 어떤 연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아까 뭐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그때 이 접지 계통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접지에 대한 방법이 접지 TR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접지 TR, 1차 측에 접지가 되는 접지 TR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승합용 변압기, 이렇게 변압기에 직접 붙여서 1차 측에 되는 이런 승합용 TR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YY에 직접 접지의 3차 측 델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는 그리지 않았지만 Y의 지그재그 변압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 변압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Y델타 TR 타입 있죠? 요거 그냥 참고로만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승합용 발전기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승합용 발전기 쓰는 방법이 전부 다 이런 형태입니다.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러니까 승합용 발전기에서 여기 직접 접지를 일단은 해줍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오픈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기본은 직접 접지로 활용을 합니다. 직접 접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통에서 특히 일반 계통이 아니라 병렬운전되는 우리가 분산전원이라고 칭하는 또는 대형 발전기라고 칭하는 어떤 회전기와 병렬운전 될 때 계통연계용 변압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어떻게 접지 계통을 따지느냐, 어떻게 영상회로를 구현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통연계용 변압 결성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변압기 결선별 대칭회로도와 같이 좀 잘 매치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